똑똑한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20세기 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일자리를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잉여의 시대가 올 거다.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애트리 AI 로봇 연구본부장 최정단입니다. 여러분, 공장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닦고 조이고 칠하자, 단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기계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가 마구 시끄럽게 돌아가는 그런 공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눌 주제는 인간과 로봇이 만드는 새로운 생산 생태계입니다. 인간의 노동 집약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A로봇 대표 엄미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임윤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 팩토리에서 뭐가 스마트하다는 겁니까? 옛날의 공장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고 프로세스 라인이 있고 그 라인에 서서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조립하고 그 조립된 물건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서 또 다른 물건을 얹고 해서 최종적인 프로덕트로 가는 과정들이 생기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복적이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많이 공장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한 사람의 그 힘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로봇이 이제 한 20세기 중반부터 로봇 팔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도입되기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도 그냥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화 수준의 일에 불과했던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장에 아주 여러 개의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자동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니터링된 상황에서 하나의 통합적으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생산 생태계 전체가 유연해지고 네. 똑똑한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간과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을 공장에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맨 마지막 단에 나온 것들을 결국 사람이 한번 투입이 돼서 정리를 하고 운반을 하고 이러는데 이 역할을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하겠다라는 거는 맨 마지막 단에 있어서도 결국은 휴머노이드가 정점을 찍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에는 로봇이 단순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라인에서는 로봇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일을 하지 않나.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작업자들이 새로운 구조로 인간 작업자와 역할, 로봇의 역할을 정의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조 강국인 저희 나라에서 일자리를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도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20세기에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포드라는 회사가 차를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말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아마 다 쇠퇴하게 되고 그런 자동차 산업이 뜨게 됐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새로운 산업군들이나 일자리가 생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일자리가 로봇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같이 해줘야 되는 일자리가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가 나오면서 말을 이용한 산업은 쇠퇴했지만 자동차 산업과 운전에 관한 것들은 더 많아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직업 전체에 대한 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쪽 섹션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전환이 되는 거고 변환이 되는 거죠. 직업군이 변환을 할 때 이거를 경착륙을 하게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이게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연착륙으로 유도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되고 뭐 직업군이 바뀔 때 이 바뀌는 직업군에 대해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할 거고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줄 건가? 이게 사실은 정부 정책의 역할인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일들은 기계에게 해라. 그리고 기계를 다루고 조정하고 그런 좀 더 위에서 관리하는 역할은
작업자가 직무 구조를 개편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서 휴머노이드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자가 하던 그 생산 라인에서의 작업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임 박사님, 그런 사람의 숙련감, 그런 작업자의 그 작업 공정을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숙련감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많은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프로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로봇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되게 똑똑해 보이지만 그 로봇이 하는 일 자체는 프로세스에 있는 그 패턴을 찾아내는, 학습하는 그 모델의 역할이거든요. 어떤 프로세스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정형화돼 있는, 그리고 그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스탠다드돼 있어서 로봇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내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샀는데 이 로봇을 내가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만들어진다면 데이터 수집에서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려울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거나 개발하는 분들은 데이터 수집에 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엄 대표님도 아마 그 실제 로봇을 만들어서 데이터 수집에 네.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시고 아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한 가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처음부터 숙련공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배우면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중간 숙련자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장인 숙련공으로 성장해 나가듯이 휴머노이드도 인간 작업자의 보조 역할을 하다가 점점 노하우도 쌓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품질 좋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가 꿈꾸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엄 박사님은 어떠세요? VLA를 우리가 얼마나 비전 랭귀지 액션, 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잘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가, 이게 사실은 연구자들이 해주셔야 하는 일인 거고요. 잘 만들어주시는 VLA를 가지고 로봇한테 잘 적용을 해서 로봇을 얼마만큼 저렴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은 기술과 그 성능 면에서 균형을 잘 잡은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잘 만들어주신 VLA를 적용을 해서 실제 현장으로 보내는가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 나아가서 다크 팩토리가 구현이 될 거고, 전체 우리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제 국가 경쟁력도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 팩토리 또는 로봇이 작업자와 같이 하다가 또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자율 공장 시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되고, 로봇은 또 가르침대로 잘 따라와줘야 된다는, 그기 중심에는 그 데이터, 품질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데,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면서 대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자가 숙련공이 되는 것처럼 저희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스마트 팩토리에서 일을 잘 배울 수 있게끔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모든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잘 가리킨 다음에 저희가 효율성 좋은 그런 유연 생산 체계, 스마트 팩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 대표님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어디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노동의 종말. 멋집니다. 인간은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행복한 일, 그러니까 잉여의 시대가 올 거다, 잉여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잉여 산업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더 중요성이
뭐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보편화가 되고 하면은 조금 더 잉여 산업 쪽이 힘을 좀 받지 않을까, 그쪽을 좀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업의 트랜지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철학까지 잘 엮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든 연구자 입장에서 직업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는 거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변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생활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인간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 휴머니즘, 뭐 인간, 네. 사회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좀 더 우리 인간은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두 분 철학적이고 연구자 입장에서 저희가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